버는 농사, 돈 버는 마늘 농사에 대해서 액상멀칭제를 개발해 주신 우리 김기정 대표님께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마늘 농사에 농가 되신 분들한테 돈을 벌고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거 제가 말씀을 하고자 이렇게 왔거든요. 네네. 지금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니까요, 마늘이 농사를 지는 게 있어 비늘을 치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마늘 농사를 잘 지고 돈이 벌 수 있는 방법 뭐냐? 가장 땅이라고 또 선택하는 것은 땅이라고 보면 땅. 네. 땅을 무슨 땅이냐? 땅이 토지를 그걸 저는 잘 모르지만 물을 잘 댈 수 있는데. 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꼭 필수적인 게 부직포를 덮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첫째로 이제 자동화 심는 기계, 네. 꼭 선택을 해서 자동화 기계를 심고 액상멀칭을 쳤을 때 보통적으로 10,000평, 20,000평 정도 되면은 액상멀칭을 하게 되면은 이틀이면 10명이면 심고 액상멀칭을 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관행으로 간다면 150명 정도가 무조건 필요해요. 네네. 예, 적어도. 네. 그렇게 된다면 150명 정도 인원이 지금 사람도 없는 데서 이 150명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 농사를 짓게 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남는 게. 네. 농가에 남는 게. 그러면 농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거벌로 농사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그 농법을, 마늘 농사의 농법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째적인 게는 기계로 심고 잘 심은 상태에서 저희들 걸 액상물칭을 잘 고루고루 뿌리면 혼합을 잘해서 잘 뿌리게 되면 액상물칭은 아시다시피 이 비누로 대체품도 되겠지만 첫째적인 건 풀을 안 나게 하는 품목인데요. 네. 제가 보통적으로 빠른 데는 9월, 늦은 데는 10월 초까지 심어가지고 지금까지 풀이 안 나서 수확을 다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너무 잘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10월 초 정도에 9월 초에서 10월 초까지 빨리 심어주는 게 액상멀칭은 좋은 거예요. 네. 그래야 수확을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제주 서부기술센터에서 사실 통계가 엊그저께 뽑았어요. 수학 결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인건비 절감이 85%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꼭 기계와 액상멀칭을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기상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 농사는 아시다시피 25도가 되면 휴면을 해요. 네. 그럼 지금 오늘 날씨가 휴면이죠, 그러면 마늘은 아시다시피 고온 휴면도 되지만은 저온 휴면은 0도 밑으로 갔을 때 휴면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지금 30도면 마늘에 비누를 친 것은 낮에가 30도고 밤에도 그 밑에 들어가 30도가 25도가 넘기 때문에 휴면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 액상물칭은 지금이 30도면 땅에는 속에는 25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크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밤에는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농가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다녀보니까요. 헌만에 하는 말이 우리 것은 균형병이 없고. 균형병. 균형병이 없고 우리는 잘 됐는데, 그리고 다른 비누리에는 지금 균형병이 생겨서 지금 많은 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기 아주 치명적이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 것은 수확기가 12일에서 15일 정도를 늦추는 거예요. 네. 늦췄을 때에 지금 못 늦추는 이유는 병 때문에 못 늦추는 거예요. 병 때문에. 네. 다른 분이 늦추고 싶어도 빨리 병이 오기 때문에 못 늦는 네. 그리고 기상 조건이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작년에 5월 30일에서 6월 10일 정도 하던 것들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20일에서 30일에 다 수확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한 빨리 졌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더 더울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농사는 실질적으로 돈 벌러 가는 거지 그냥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네. 우리 걸 가지고 쳤을 때 첫째적인 게 부직포 덮을 때는 꼭 시기적으로 부직포나 이중비누를 덮어서 남들보다 조금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빨리 간다 그러면 네. 마늘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5년 안으로. 네. 왜 그러냐? 지금 중국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 드는 게 14배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기사에 그렇게 났죠.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왜 들어올 수 있냐? 인건비 싸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액상물칭을 중국으로 수출을 안 넣는다면
예를 들어 수출을 안 된다면 걔들은 인건비를 내서 유국만 원에 똑같이 같이 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 상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기계화로 심어서 인원이 안 들어가고 네. 중국도 1인당 35,000원에서 4만 원입니다. 지금 1인당. 네. 그러면 지금 일당이 그렇다는 거죠? 일당이 하루에. 그러면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은 인원을 쓰게 해야 되겠고 네. 우리는 기계화와 액상물질 활용해서 한다면 네.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액상물질 수출을 안 하려고 지금 현 상태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관세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관세가 예를 들어서 비슷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그 중국 거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앞으로는 병도 없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액상물질과 이 그 기계화가 된다고 하면 네.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액상물질으로 한번 돈을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 효과를 보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사에서 지켜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꼭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땅에 물 빠짐이 줘야 되겠고요. 네, 네, 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물 빠짐 좋다는 것은 물을 자주 댈 수, 요즘 같이 너무 덥다니까 물을 못 댔지 않습니까? 가물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겨울에 이 추위가 오기 전에 물을 대서 충분히 물을 대서 마늘이 물을 먹게끔. 예. 그래서 휴면을 하게끔 예. 그렇게 하고 춥기 전에 어느 정도 해서 빨리 부직불이나 이중비누를 씌우고 빨리 토양에 이제 적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하면 그 정말로 그 지금에 있는 지금 우리가 테스트도 해보고 농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농사를 져봤지만 지금 너무 잘 됐어요. 네, 우리 네. 제 방식으로 하는 예. 마늘들이. 그래서 돈을 버시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오래 시간이 길면 잘 안 보시는데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요 앞에 보이는 요것이 바로 액상 멀칭제입니다. 액상 멀칭제고 그리고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우리 액상 멀칭제를 사용하였을 때 좋은 점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추가 비료를 했을 때 그 비료량을 5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럽니다. 어쨌든 돈 버는 마늘 농사 하시려면은 기계화와 액상 멀칭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청량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마늘 수확 현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공주시 마늘 협회장 연만규 회장님이 농사짓는 현장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창 마늘 수확 중인데요. 마늘 종자는 어떤 종자입니까? 스페인산입니다. 예, 스페인산이시고 그리고 마늘 농사를 두 가지로 했다 그러는데 대략 면적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15,000 정도 심었습니다. 15,000평인데 지금 절반은 비닐 멀칭 관행 농사로 했고 나머지 절반 50%는 액상 멀칭으로 하신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요 수확의 풀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풀 억제에 대한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풀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매지도 안 했고. 네네. 예, 풀 억제 효과가 그럼 비닐 쪽에서의 풀은 어땠을까요? 비닐에서는 한 번쯤 매주고 지금 네. 현재 풀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액상 멀칭 쪽에서는 풀은 잔풀이나 이런 건 거의 안 보이네요. 지금 현장을 보면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풀 억제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수확은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수확은 때. 이게 조금 일찍 심으면 줄 걸로 지금 저는 판단하고 네네. 그때는 캐지만은 마늘 풀도 괜찮습니다. 아 예. 좀 일찍 심고 조금 늦게 수확을 하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지금 액상 멀칭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은 일단 심을 때 인건비 안 들어가고 기계를 다 심고 네. 약 한 번만 치면은 네. 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물을 조금 약간 큰이라면 물을 이렇게 좀 자주 대줄 수 있는 지역이면 상당히 좋을 걸로 봅니다. 네네. 올해는 또 특히 많이 비가 적게 와서 많이 가물어서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그렇지 그걸 지금 감소해서 소탈하는 거죠. 네. 비가 자주 오는 해 같으면은 상당히 이건 권장할 수 있는 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또 이제 만약 가물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 물을 이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밭이면은 더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수확이나 또 잡초 억제나 이런 효과들이 상당히 좋을 걸로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마늘 심는데 인건비 비중을 무지하게 차지하는데 인건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마늘에서 순산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가 절약이 돼서 네.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네. 점점 이제 사람 인건비도 점점 많이 인상이 되고 또 사람 구하기도 참 많이 어렵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그 다른 그 현장에서 보고된 걸 보면은 인건비는 약 82% 정도가 이렇게 절감됐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기술센터 쪽에서 보고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 마늘 농사 그 결과가 계속 잘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가지 덧붙이자고 하면 네. 지금 이 수확할 때 줄기를 쳐놓고 네. 이거 비닐을 비기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다음 이거 줄기 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그다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고 네. 사실 인건비지만 비닐 비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공짜로 비기라고 먹히고 난 것도 또 처리도 어려움이 많고요. 예, 환경 문제도 되고. 근데 액상벌칭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런 다 것이 다 이제 예방되고 우리가 좀 뭐 불편 사항이 상당히 들어가게. 지금 저쪽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저걸 그렇게 줄기를 치면은 네. 우리 저걸 이제 옆으로 비닐을 비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저것도 일단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힘이 들다 이런 얘기. 네. 지금 이런 액상 멀칭은 그런 정도는 없다. 네. 거기서도 상당히 줄기만 치고 그 정도가 그다음 어느 정도 적정 시간을 두고 작업을 그다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요. 앞으로 그 마늘 농사를 기계화를 접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기계화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기계화돼서 최대한 인건비가 덜 들어가서 네.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이 자체가 이루어져야 네. 우리 농민 마늘 농가들이 살아나지. 이 그렇지 않고서는 인건비 때문에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느 농사에 마찬가지겠죠. 예. 액상 멀칭제와 비닐과 비교했을 때 기계화에 더 적합한 농법이라면 어떤 게 어느 게 더 적합이 그러니까 유리할까요? 이게 지금 저 일기가 심을 때도 일기만 맞춰서 흙만 응? 네. 이게 적절하게 부실부실하다 그러면 기계를 심으면 뭐 사람 뭐 그 기계하고 사람 둘이면은 하루 뭐 5,000평, 6,000평도 심으니까 네. 그런 건 걱정할 일이 없고 네. 물론 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한 2, 3일 안에 그냥 분무기에다 해서 싹 약 한번 치면은 그게 완료가 끝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동할 때까지 네. 또 걱정 없고 또 이중 피부건 실이 또 씌워주고 네. 이중 피부걸 안 씌우면은 겨울에는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 이 멀칭은 이중비를 꼭 씌워야 됩니다. 네. 그 이중비를 씌우는 것도 요즘 뭐 기계화가 돼갖고서 그냥 뭐 혼자 씌워도 이쪽좀 간단하게 씌웁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인건비만 절감해도 마늘 농사에서 경비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기운이 인건비에서 거의 이게 뭐 70%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강가에 인건비가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인건비가 30% 40%까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관심 안 가질 수 없도록 지금 우리 농촌 환경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마늘 뽑는 시기지만 인력이 없어서 모두가 어렵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고봉철 소장님하고 2020년도부터 서산, 영천, 남내 마늘 농가, 멀칭 재배 농가를 방문했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보고 느끼고 해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히려 서산에서 영천으로, 영천에서 남해로 올수록 액상 멀칭이 더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거는 온도가 우리 제주도는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져서 처음으로 액상 멀칭을 이 시범포를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대정농협에도 대정조합장 중심하에 세 군데 걸쳐서 현재 시범포를 설치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는 시범포 운영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협 직원이 조합장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아까 소개 받으신 우리 신양주 국장님이나 고상원 국장님께서 심혈 기울여서 시종일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관찰을 했고 현재 분석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모자리에는 종자도 기술원이 개발한 대사지 마늘 종자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전량 수매해서 한 일개 단지에 다시 저희들이 심겠습니다. 심어서 내년도 대사지 마늘 종자 보급하는데 전체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존 마늘도 좋지만 대사지 마늘 품종이 우수한 게 이 쪽수가 기존 마늘은 16개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8개에서 12개 선까지 나옵니다. 까마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또 기존 마늘 종자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량 저희들이 추매해서 종자용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기계 아닙니까? 이 파종할 때 기계로 파종했습니다. 수확할 때 지금 수확기 관련 부분 때문에 오늘 여기 기계는 못 들여놨습니다만 지금 기술센터에도 있고 또 특히 우리 이종우 상무님 부친이 기계 개발을 했는데 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며칠 한 3일 후에 한 3일 정도 후에 나머지 거는 기계로 한번 수확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자로부터 수확까지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르는 우리 소득, 비용 절감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또 하나 액상멀칭이 성공하면 제주도 입장에선 환경하고 연결이 됩니다. 비닐, 폐비닐 처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오늘 평가를 거침으로써 인정을 받게 되면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래야 쓰면서 부담이 없고 또 쓰고 싶은 생각이 날 겁니다. 너무 처음 하려면 비용 부담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정이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마 그걸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고상원 국장님이나 신양주 국장님께서 아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단지 이쪽에 액상물층 한쪽에 약을 딱 한 번 한 겁니다. 맨 처음에 전체 뿌려가지고 이쪽 반은 비닐 덮고 그 다음에 반은 비닐을 안 덮었습니다. 비닐 덮은 쪽에는 또 검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닐 안 덮은 때는 지금 그대로 검질이 없습니다. 잡초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더 현재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보완하면 마늘 농사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특히나 이제 원가가 너무 쳐오르고 있습니다. 비료값이든 뭐든 뭐 인건비든 지금 우리 여기 대종작전도 와 계시지만 마늘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원가를 다 계산해서 진짜 한 2, 3년 사이에 엄청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농사 짓고 비용 절감하고 또 유통 과정에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 좀 하다 보면 우리 제주도에 마늘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늘이 좀 늘어나줘야 양배추, 양파 폐기가 안 나옵니다. 계속 쉬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폐기, 한쪽으로는 물량이 없어서 부족해서 지금 두 달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정말 고마운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 저희하고 같이 해주시는 대정 이참철 조합장님이 이 제주도 이사조합장입니다. 정말 밭장을 대표해서 양파로부터 마늘까지 양배추 전체 중앙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이사조합장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진짜 실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지역본부의 우리 강우수 부부장님, 김태건 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기에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듭니다. 어차피 우리 농협이 갈 길은 농업인들 길 없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실패도 따르고 성공도 따르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불평 규정보다는 긍정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분석하느라 애써주신 이성돈 주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래 좀 나와서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조장님 따라서 우리 직원 이 박사님한테 오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하여튼 마지막까지 농협은 농업인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갑니다. 여기에 기술을 가지신 기술원이 있고 또 같이 참여해주시는 생산농가 있고 유통을 담당하시는 우리 경제지주 있고 이렇게 되면 마늘농사 쉽게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다 보면 제주도 농업이 약간은 좀 다르게 희망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주셔서 농협도 도와주시고 기술원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릉에 남지읍에 있는 신암이라는 그 마늘 농사의 시범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국장님은 마늘만 전문적으로 20년을 농사를 지은 사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마늘을 잘 알고 있어서 한번 오늘 이 비늘 멀칭과 액상 멀칭에 진 것을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지금 농사를 진 걸 한번 장단점을 한번 말씀 듣고 싶어서 제가 찾아왔으니까요. 한번 사무국장님 어제 농사를 져보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기존에 비닐 피복을 하고 제가 또 액상 멀칭을 해봤는데 액상 멀칭은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기계 작업을
넘어가는 과정인데 비닐 피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액상멀칭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그 작물은 어떨까요? 작물은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작물은 해봐도 기존보다는 양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무게도? 예, 그러면 수확량이 더 나온다는 얘기네요, 결론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이 수확을 하셨는데 예. 이 앞으로 똑같이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조금 늦췄다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한 이렇게 언뜻 들어보니까 5일만 더 놔두면 수확량이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어떠신가요, 해서요? 예, 제가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비닐을 피복한 거는 수확을 5월 20 정상적으로 됐을 때 5월 27일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액상멀칭을 정상적으로 관리했을 때는 한 6월 2, 3일 그 정도에서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날씨 관계로 사실 수확을 조금 먼저 했는데 며칠만 더 뒀어도 구가 더 커지고 무게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오늘 한번 고생하셨고 이거 농사 같이 심어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 제주도에 구산농업장님 여기에 방문하셨어요, 제주도에서요. 예. 한번 제주도에서 수확을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주실랍니까? 여기 쳐다보시고요. 아침에 일찍 부산으로 와서 창정으로 왔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마늘 농사 정말 잘 짓고 있네요.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저희 농협이 중심이 돼서 시범부까지 다 해서 평가까지 끝났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오늘 보니까 비닐 멀칭, 부지포, 액상 멀칭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국장님이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잔담화도 하나도 없고 액상 멀칭은 데나 기타 다른 재배 방법으로 했던 데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와서 다시 하나 배우는 거는 뭐냐면 재배 방법에 있어 가지고 기계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또는 이제 수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까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액상 멀칭을 통해서 해야만이 일단은 환경 조성이 되고 또 하나는 타작목에 너무 치중된 거를 마늘로 좀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재배를 이루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년 동안 계속 제가 혼자 오늘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좀 미치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좀 미쳐 있습니다. 사실은 이쪽에. 왜냐하면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청정제주 아닙니까? 폐비닐 관리할 데가 없습니다. 불털 데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 청정제주 그쪽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알고 있고 또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쉽게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원가 절감 70% 이상 절감된다는 거 증명도 됐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여기 수확한다고 하니까 와봤습니다. 아침에 정말 오늘 좋은 경험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더 배우고 가겠습니다만 국장님 제가 오늘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재배 방법에 우리 제주도 같은 데 손으로 다 꼽다 보면 균일 내잖아요. 담아가. 그렇죠. 여기는 완전 거기가 상품이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기계화인지 기계 작업인지 뭔지 하여튼 다른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없고 종자 관리가 최고 중요합니다. 첫째, 대가 짧은 종자로 첫째 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심는 마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마늘을 먼저 심습니다. 심고 10월달 들어서면서 2번, 1번 이런 식으로 크기를 작은 것부터 먼저 심습니다. 심고 마늘은 우리 창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 정도까지는 심으면 정상적으로 관리했을 때 수확량 감소는 없습니다. 없고 그 이후로 심었을 때는 수확량 감소가 어느 정도는 생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늘은 종자가 최고 중요하다. 첫째. 그 다음에 앞으로는 또 비닐 피복보다는 액상 멀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조합장님께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기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제주도에 오셨고 사무국장 시간 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